일정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마장인입니다. 오늘은 동서울대학교에서 프로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칼의 기본기, 그리고 연마의 본질,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듬는 일임을 전했습니다. 직접 잘 드는 칼로 썰어보며 연마의 차이가 맛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걸 느낀 순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이들에게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각이자 태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혜순 셰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마장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연마장인 정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 일본 요리 셰프였습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요리를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치즈 조리사 학교를 졸업하고 미슐랭에서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갑자기 칼 연마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요리사로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칼 연마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칼 연마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이신 저희 스승님인 후지와라 마사시라고 하는 장인분께 칼 연마 기술을 전수를 받은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칼 연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리사들,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프로 셰프가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말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봤죠? 그걸 먼저 한번 차이를 느껴볼 거예요. 테이블마다 야채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잘 드는 칼로 썬 야채이고 한쪽은 안 드는 칼로 썬 야채입니다. 양쪽을 비교하면서 먹을 건데요. 눈으로 먼저 그 단면을 보고, 그리고 코로 향을 맡고 입에 넣는데 바로 씹지 말고 혀에 잠깐 올려놨다가 촉감을 먼저 느끼고 씹으면서 식감이랑 맛을 느끼면 됩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바로 씹지 말고 촉감을 느껴라.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제가 안 알려줄게요. 일단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어떻게 있어? 어떤 게? 약간 하나는 약간 이게 네, 이 친구는 이 친구. 먹어봤을 때 좀 달았는데 네, 얘는 완전 무맛? 그 향이 좀 덜 난다. 응. 근데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네. 다들 동일하게 느낀 사람 있나요? 뜨는 건 앞면이 깔끔한데 안 뜨는 건 물퉁물퉁해요. 그렇죠. 거칠고. 맛과 멋이 달라집니다. 단면이 눈으로 봤을 때도 완전 차이가 나죠. 제가 어떤 게 어떤 거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안 드는 칼로 동일한 물을 넣어서 동일한 시간 끓였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잘 드는 칼로는 과즙이, 식재료의 그 수분이 안에 가둬져 있어서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딱 씹었을 때 씹는 순간 그 팡 터지는 식감과 함께 맛과 향이 확 나오는데, 안 드는 칼로는 써는 단계에서 이미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도마를 씻으러 간 이유가 안 드는 칼을 마지막에 썰었는데 토마토 즙이랑 오이 즙이랑 다 흥건하게 씻어 달라고 이제 갖다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미각 센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단맛, 감칠맛, 재료의 맛과 향이 있고 안 좋은 맛이 있습니다. 쓴맛, 잔맛, 마린 맛, 떫은 맛, 그런 맛이 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드는 칼로 썰었을 때, 잘못 썰었을 때 네, 맛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마를 잘 해서 칼이 잘 들면. 요리를 할 때 모든 요리에 소금을 넣죠. 심지어 디저트에도 소금을 넣는 것처럼 칼 연마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칼 연마하면 좀 되게 어렵죠. 몇 도로 갈아야 되는지, 얼마나 어떤 수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어디서 이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 연마란 무엇인가,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칼에 스크래치를 내고 이 스크래치를 다시 없애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스크래치를 낸다는 거는 깎아내는 거죠. 두꺼운 칼날 그리고 무딘 칼날을 얇게 예리하게 깎아내서 잘 드는 상태, 절삭력이 좋은 상태로 만들고, 하지만 그 상태로 끝나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재료가 잘 드는 칼로 썬 야채에서 느꼈던 그런 매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내서 깎아내서 예리하게 만들고 매끈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연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절미란 무엇인가? 이거 처음 들어보죠? 쉬운 말로 하면 칼맛. 절삭력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잘 썰리는 그 정도. 맛 미자예요. 여기도 되게 어려운 말 써놨는데 쉽게 얘기해 줄게요. 토마토가 뭉개지지 않고 깔끔하게 썰리는 것. 그래서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려면 식재료의 세포가 뭉개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잘렸을 때 촉감도 좋고 쓴맛이나 잔맛이 안 나오고 재료의 단맛과 그 향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제 무리한 힘이에요.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마, 두 번째는 칼질입니다. 첫 번째 연마는 뭐냐? 되게 둘 다 당연한 얘기인데, 연마가 잘 안 된 칼로는 무리하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칼인데 학교 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을 썰면은 보통 잘 알거든요. 소리가 날 거예요. 힘이 지금 많이 제가 여기서 체중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한 힘이 들어요.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그럼 세포가 이제 파괴되죠. 그러니까 뭉개진다는 거죠. 네. 잘 드는 칼로 하게 되면 같은 무예요. 네, 이제 힘을 거의 안 줘도 두부처럼 썰립니다. 네, 두부처럼 돌려서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 식재료들에서도 그런 단면이나 그런 촉감 차이가 날 텐데 무로 확인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이거 완전 다르죠? 매끈매끈하고 완전 거칠고, 깍두기 같은 거 보면은 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훨씬 더 아삭합니다. 좀 익었을 때도 그 단면이 촉감도 좋고 아삭하고 맛과 향이 더 잘 나오죠.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는 연마가 안 됐을 때 당연히 무리하게 힘을 주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칼질. 연마가 잘 된 칼이지만 이거를 칼질을 만약에 대충 한다. 칼질을 힘을 줘서 한다. 그러면 아까 연마가 안 된 칼처럼 돼요. 그죠? 연마 안 된 칼보다는 나은데 쪼개진다고요, 약간. 그래서 연마와 칼질은 같이 가야 돼요. 비싼 칼, 막 장인이 만든 칼, 좋은 칼, 그리고 아무리 잘 갈아도 칼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식재료도 망가지고 칼도 망가져요. 그래서 연마와 칼질 이 두 가지를 다 의식해서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저항이에요. 식재료가 칼에 가하는 저항.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야채, 두 번째는 고기 또는 생선. 이 두 개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연마 칼질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야채 칼은 칼날이 굉장히 얇을수록 저항이 적어져요. 무 썰 때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썰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대박, 이것도 굉장히 잘 썰리거든요. 날이 있는 상태인데 생선 잡는 칼이죠. 보통 뼈치고. 이런 칼도 굉장히 잘 들죠. 지금 종이를 썰어봤을 때. 그렇지만 무를 썰면 쪼개져요. 네, 그 이유는 용도가 다르고 각도가 그래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칼이라고 하더라도 이 각도를 그 용도에 맞게 다르게 해줌으로써 목적에 맞는 칼질을 더 파인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올라가는 아시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야채 같은 것들, 당근도 막 이런 식으로 얇으면서도 균일하게 그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가스라무기라고 하죠. 무 돌려깎기.
이런 식으로 연마를 잘 하고 칼질을 잘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디테일한 칼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잘 간다는 게 뭔가 첫 번째 절삭력, 칼이 잘 들고 그다음 그게 오래 가야 돼요. 잘 들고 오래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요리를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맛있게 썰리는 칼이 돼야 돼요. 오늘 시식한 것처럼 면 연마를 해서 이 모양을 얇게 잘 잡아두면 30초 만에 날을 세울 수가 있어요. 30초 만에 이렇게 해서 깎아두면 제가 가져온 칼들이 다 이 상태예요. 굉장히 얇은데 여기 끝에가 각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칼을 갈 때 핵심 포인트는 시연을 보이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맨나오시 숫돌 평탄화 작업. 숫돌을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숫돌이 쓰다 보면 파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해주는 이유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파인 숫돌을 평평하게 해줘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숫돌을 리셋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리셋을 해주는 건 뭐냐면 숫돌을 사용하다 보면 슬러지가 껴요. 새까맣게 됩니다. 연마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잘 안 갈리게 돼요. 갈아내서 다시 숫돌을 최상의 상태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숫돌물, 액체 숫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숫돌과 칼이 맞닿은 부분도 갈리지만 칼을 갈 때 숫돌도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숫돌과 물이 섞여서 나온 액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도 연마력이 있기 때문에 잘 갈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있을 때 더 잘 갈립니다. 정밀한 연마가 필요할 때는 그거는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알려주고요. 요거는 필요한 사람 지금 사진을 찍으세요. 어떻게 좀 이해되고 있나요? 네.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더 궁금한 거 혹시 없었어요? 칼을 좀 갈아봤는데 이게 좀 어려웠다.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준비해왔어요. 네, 집에서 갈 때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칼 각도를 네, 잡아주는 뭐 기능 같은 네, 거 홀더 있죠. 집에 그런 게 없으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없이도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죠. 그게 연마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클립처럼 끼워가지고 모르는 친구 있을 텐데 여기 딱 놓으면은 적당한 각도로 고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이 10,000원 내외 몇천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로 치면 자전거 보조바퀴예요. 결과물이 그렇게 좋진 않죠. 보조바퀴 끼고 사이클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프로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조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연마 홀더 가이드는 보통 20도 내외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끝에만 갈아주는. 질문 있습니다. 네, 무슨 칼 가실 때 그 네. 비율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5대5 아니면 9대1? 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비율, 지금 비율 얘기했는데 딱 2가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날, 양날, 각도를 어느 정도 비율을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양날은 좀 큼직하게 써는 데 적합해요. 토막 내는데 이런 칼처럼 큼직하게 이렇게 썰 때 이건 이제 5대5예요. 양쪽에 5대5로 갈았어요. 얘도 야채 칼이고 얘도 야채 칼이에요. 근데 얘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3배가 넘어요. 하지만 얘는 일본 요리에서 쓰는 우스바라고 하는 야채 칼이에요. 얘는 어디에 쓰냐면 그러니까 얘가 외날이에요. 뒤가 이제 평평하고 물론 살짝 오목하지만 오목한 게 있어야 이 0대10 외날이 돼요. 그래서 이런 칼들은 각도가 0이기 때문에 얇게 썰 때 오차 범위가 0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날 같은 경우는 이게 식재료면 썰 때 이렇게 밀려나요. 얇게 썰려고 하면. 근데 외날은 한쪽에서만 각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미는 힘이 작용해서 토막 낼 때 큼직하게 썰면 약간 휘어져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하게 제가 썰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5대5와 0대10의 차이예요. 5대5 칼은 큼직하게 토막 낼 때, 크게 썰 때. 외날은 섬세하게, 얇게 슬라이스 할 때. 잘 들면서도 오래가고 유지력이 좋고 요리의 맛을 좋게 하는 매끈하게 마감이 된 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볼 사람 앞쪽으로 와서 봐도 돼요. 이쪽으로 와서 봐도 되고 제 칼을 써보고 싶은 사람 진짜 잘 드는 칼이 어느 정도인가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한번 써보세요. 힘을 거의 아예 빼고 칼 무게로만 한다 생각하세요. 잘 드는 칼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 칼을 갈아보는 걸로
아까 마지막에 했던 절삭력 쿠폰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려줄게요. 확실히 이제 날이 지금 이거는 6,000방짜리예요. 높은 박스. 왜냐면 얘는 지금 세워서 부분을 갈아줍니다. 네, 이러면 끝나요. 진짜 이대로 끝났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절삭력 쿠폰을 하나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막 5,000번씩 해라 이런 거 솔직히. 양옆 한 5,000번? 그 횟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 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320방짜리 거친 숫돌입니다. 그러니까 숫돌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거친 숫돌, 그리고 중간, 고운 숫돌. 지금 이 칼의 상태는 어떠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날이 엄청 두꺼워요. 각도가 높아요. 끝에만 비나죠. 한 2-3mm. 칼을 갈 때 아마 다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각도 유지예요. 칼이 막 흔들려요. 정확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움직이는 이 폭을 좁게 해요. 약 5cm 내외로. 짧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숫돌에 대한 이 각도가 세로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약 7-80도. 시계로 치면 10시, 11시 방향. 힘을 세게 주고 또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갈리진 않아요. 각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일정하게 갈아줄 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요. 기존에 있던 이 각도보다 각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도보다 낮게 가기 때문에 끝에가 안 닿을 거예요. 고온 숫돌에서는 이 스크래치를 없애주는 작업, 매끈하게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각도를 35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0에서 40도 사이가 이제 가장 좋은데 평균적으로 35도. 한쪽에 35도를 주면 양날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세우는 양날이기 때문에 그럼 7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해줍니다. 약 18도 정도로. 그러면은 사실상 옆에서 해서 걸리는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약간 걸리죠. 저 칼만큼은 아니어도. 그럼 처음에 거친 걸로 가실 때는 그 면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다 갈았다는 거. 그리고 반대편에 가면 그러니까 면을 더 많이 갈면 이런 지금 이제 거친 이 나간 애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날이 서기까지만 한 거죠. 여러분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연마 강의를 여러분들 듣게 됐는데요. 유익하고 재미있었나요? 네. 오늘 이 짧은 수업만으로는 사실 연마를 잘하게 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칼은 정말 중요하구나, 맛의 차이, 식감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깨닫고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더 기본에 충실하는 훌륭한 셰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칼이 바뀌면 요리가 바뀔 겁니다. 프로 요리사가 되고 멋진 셰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